안녕하세요. JS노동병원의 노정호입니다. 오늘은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해서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절개를 해서 관절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무릎 앞에는 피부가 있고, 다음에 근육이 감싸고 있고, 주변에 힘줄이 있고, 인대가 있고, 근데 무릎 관절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안을 다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무릎을 구부려서 안에 있는 걸 꼬매주든지 새로 만들어주든지 하는 치료를 아주 예전에는 다 절개를 해서 했으나, 과학이 발달을 하고 영상 장비가 발달을 하고 또 미니멀한 사이즈의 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절 내시경이라는 것이 도입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라는 개념은 크게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그런 광학기구를 이용해서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안에 있는 문제점을 갖다 해결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진료 보러 오셔서 레이저 수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의미를 바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마귀를 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괴를 뗀다든지 하는 방식을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데, 왜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에 레이저라는 얘기가 들어왔냐 하면은, 이게 관절 내시경의 그 기본 장비로서 이게 카메라에 해당되는 건데, 이 카메라가 관절 안은 어둡기 때문에 그 안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레이저 빔을 여기서부터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저 광이 들어가서 안을 밝게 해줘서 그 안을 환하게 해준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정확하게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은 더 맞겠습니다. 자, 일단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무릎 관절이죠. 앞에 있는 우리 무릎뼈 종잡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있는데, 이걸 제끼고 보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관절 안에 연골판 및 관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예전에는 이렇게 다 제끼고선 열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릎 안에 한쪽 안전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무릎 안을 위쪽을 쳐다볼 때는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아래쪽을 쳐다볼 때는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또 이걸 카메라를 돌려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쳐다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이걸 갖다 프로브라고 하는 겸자라고 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겸자가 들어가서 요 인대는 괜찮나 그렇게 한번 당겨보고, 요 연골판은 괜찮나 하고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여기도 이렇게 들춰보고 하면서 안에를 살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찢어졌네, 요걸 잘라야 되겠네 하면은 요 겸자를 빼고, 세석기라고 하는 이 관절 내시경 기구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톱날 같은 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깨끗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면서 잘라야 될 부분은 잘라주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주고. 저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외래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골주사. 이 연골주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에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내시경 수술은 시술일까요, 수술일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시술 같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시술이라 하면은 별로 크게 째지 않고, 그리고 조만한 기구를 이용하여 그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절경 수술도 시술처럼 1cm 미만, 0.5cm 정도의 크기의 구멍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관절 안에 있는 관절막은 신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만 문제가 생겨도 많이 아픈 건데, 그 신경막을 건들고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수술이에요. 그래서 시술처럼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하지만은 마취를 해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수술에 속하긴 하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통상적으로 시술 같은 수술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치료가 가능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는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안에 있는 물 찬 거에 대한 염증만 긁어내는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안에 있는 연골이 찢어진 걸 꼬매고 십자인대 수술을 해주고 또 안에 있는 추벽 제거도 해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정확하게는 무릎을 다 절개를 하고 인공뼈를 집어넣는 인공관절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은 내시경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진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단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작고 다음에 수술 후에 대해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노동,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동 같은 활동은 어떤 구조물에 대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될까요? 온찜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이 내시경 수술뿐만 아니라 일반 수술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구가 들어갔든 아니면 째고 수술을 했던 개방을 해서 수술을 했든 간에 어쨌든 조직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얼음찜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발생하는 열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얼음찜질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찜질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추우면 혈관에 수축을 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직이 재생되고 상처가 치유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건 기본이라서, 그래서 혈관을 수축할 정도로까지 긴 시간에 대한 얼음찜질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편적으로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냉찜질을 해야 되는 기간은 3일에서 4일 정도, 그 뒤로는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 시기가 된다 하면은, 그렇다 하면 온찜질을 이용해서 수술한 부위에 혈액순환을 모아주는 것이 조직 치유 또 재활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목욕탕도 바로 가능할까요?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환자분들이 와서 상처도 작고 하니까 사실은 방수 테이프라고 해서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목욕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방수 테이프가 요즘 잘 나오니까 절대 외부에서 샤워하는 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할 때는 대부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물은 나오지 않지만 수술한 부위나 그 내시경을 해서 꼬맨 부위에 주변에는 땀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더우면 거기서 땀이 나와요. 그럼 방수 테이프 역할은 밖에서 있는 물이 못 들어오게도 하지만은 안에서 발생한 땀도 밖으로 배출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나온 땀 자체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 모여 있으면 이것 자체가 안에 물이 고여 있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상처가 짓무르거나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술하고 일주일 내에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일주일 뒤에 실밥 풀기 전에 샤워를 만약에 하셔야 된다 하면 오히려 방수 테이프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 그 상태로 그냥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말려주시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말려주신 다음에 깨끗한 반창고를 갖다 붙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수 테이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용하셔야지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연골판을 수술했느냐, 십자인대를 수술했느냐, 그다음에 관절염을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운동 시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수술하고 걸어도 되는 상태의 간단한 내시경 수술이라 하면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하고 보행은 가능하고, 가급적 운동은 한 달 뒤로 미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치료는 끝났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아직 제 기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들이 제 기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2차 손상, 2차 부상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육 힘이 돌아온 다음에 하는 게 좋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면 한 달 정도의 텀을 주고선 노동이든지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에서는 함부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마라, 또 수술을 함부로 하면은 무릎이 더 망가진다, 연골판을 갖다가 많이 잘라내면 관절염이 빨리 온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해야 될 거를 무조건 그런 속설을 믿고 안 해주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섣불리 더 빨리 건드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환자분 여러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을 단순히 읽고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직접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진료하는 선생님 믿고 그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절염 치료는 내시경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되는 사항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이 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인공관절로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상태가 되는 환자들이 전체 관절염 환자의 몇 프로 되냐? 10%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90%의 환자는 수술하기 전에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요. 또 관절경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로도 10명 중에 9명은 회복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통증이 지속되고 심하게 갔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을 하든 연골판에 대한 수술을 하든 인대에 대한 수술을 했든 아무리 수술이 잘 발달하고 많이 발달을 하지만 우리 무릎이 20대 건강하고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힘들어요. 100% 돌아가는 거는 뭐 잘 돌아가서 90%, 95%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다 하면은 그 95%, 90%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5%를 20대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95%의 회복 상태를 60대, 70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관리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무릎에 좋지 않은 행동 습관이나 운동이나 자극 같은 거는 제대로 피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릎에 건강한 음식 섭취, 그다음에 운동 등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 텐데 제가 나쁜 거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무릎 관절에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 근력에 운동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되는데, 내려올 때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에 자극만 주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습관은 가급적 피하자. 오르는 거는 운동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괜찮지만, 2번째,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좌식 생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바닥 생활을 좋아했잖아요. 요즘 저희 환자분들도 보시면은 의자에 앉아서 쉰 것 같지 않다고, 바닥에 꼭 앉아서 쉬고 싶다고. 저희 병원이 신축을 하면서 식당에는 여사님들하고 다음에 미화팀 여사님들이 이제 휴게실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분들 자체가 다들 원하셨던 게 뭐냐면 바닥에 온돌 깔고 바닥에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게 편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는 해드렸긴 했지만, 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생활을 피하시는 거, 식사는 식탁에서, 침대에서 잠은 주무시고 앉아있는 거는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2가지,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오를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려갈 때는 해가 된다는 거, 이 2가지만 유념하시면 80%,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